취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거의 다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직 걱정보다는 합격 걱정이 먼저다. 그리고 합격한 수강생들을 보면 우리 수험생활 할 때는 뭐 얼굴 같은 것, 용모 같은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신경 쓰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젊은 세대 중에는 전부 다 합격하고 나서 한 1, 2년 있으니까 때깔이 그렇게 좋아졌더라고요. 훤하고. 그러니까 임금이 우리 주택관리사는 많은 건 아니죠. 절대로. 전문직 치고는 많은 건 아니지만 자,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퇴근이 보장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 나쁘지 않은 직업이다. 그렇다고 뭐 어떤 직업보다도 최고로 좋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나쁘지 않다. 여성도 남성도. 자, 이제 무엇에 대해서 볼 거냐면 자, 급수 방식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자, 오프라인으로 나오실 수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보면 졸려. 그래서 그 시간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오프라인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반강제적으로 앉아 있어야 돼.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 수강생들이 동지애가 생겨요. 그래서 서로 성적을 맞춰본다기보다는 의기투합이 되고요. 서로 간에 위안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오프라인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가령 이런 것들이 좋아요. 합격을 하면 동기가 생겨서 서로 연락하고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급수 방식에 대해서는 자, 이런 얘기죠. 자, 이 급수 방식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게 우리가 목적한 물의 양과 그리고 수압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급수 방식은 자, 뭐가 있다? 네 가지가 있죠. 자, 그냥 써보면 하나는 뭐가 있고 자, 수도 직결 방식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고가 탱크 방식이 있고 자, 세 번째 압력 탱크 방식이 있고 자, 네 번째 자, 탱크 없는 자, 여기서는 가령 압력 탱크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스터 방식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다. 또는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도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을 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떤 걸로 결정할 거냐? 이런 것들은 뭘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사용하기 어느 쪽이 사용하기 편리한가? 또 그러니까 가령 이런 얘기예요. 급수압이 일정한지 유무. 그리고 자, 가령 공급 안정성은 좋은가? 안전성과 안정성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급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령 이런 얘기죠. 단수시에도 공급할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또 단전. 정전시에도 공급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물론 요즘은
정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되는 일이 없죠. 거의 없죠.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전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떻게 돼요? 수시로 정전됐잖아요. 그래서 꼭 상비로 초를 하나씩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정전되면 촛불 켜놓고 그림자 놀이하고 텔레비전 볼 수도 없으니까 오손도손 얘기하고. 물론 그 시대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부잣집이었죠. 그렇죠? 우리 큰댁이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뭘 봤냐면 타잔을 봤어요. 하고 와 신기했어요. 또 뭘 봤냐면 일본식 이름으로 뽀빠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만화 영화로. 그때 제가 농담인데 빨리 커서 어른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뽀빠이가 파이프 담배를 피는데 도너츠를 만들잖아요. 나도 빨리 커서 저 도너츠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뽀빠이가 아니라 파파이죠. 요즘 그 햄버거 가게 중에 파파이스 있잖아요. 그게 그 이름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공급 안정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염 가능성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입니다. 그러면 비용은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입차가 좋은가? 국내차가 좋은가?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는 목돈으로 수입차를 사더라도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뭐가 있냐면 설치비와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잘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면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옆에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시면 이렇게 수업 듣기 전에 이렇게 몇 장 넘겨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디쯤에 여러분들이 42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 박스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죠. 이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특질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을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인도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담장을 두고 여기에다가 뭐가 있다? 개인 주택이 있다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뭐가 있겠어? 수도 본관이 있겠죠. 본관에서 관을 따가지고 이렇게 공급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다? 수도 직결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 급수압에 관한 얘기인데 급수압은 비교적 일정합니다.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수도 본관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요거 얘기를 해봅시다. 공급 안정성. 단수시에 공급 가능한가? 그랬더니 수도 직결 방식은 단수시에는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네요. 그죠?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정전시에는 어떻습니까?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오염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오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예요.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침입했는가? 근데 직접 연결되니까 침입할 가능성은 적겠죠. 단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배관이 부식될 염려가 있어요. 부식에 의한 오염 외에는 특별하게 오염될 가능성이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자, 고가 탱크 방식이 압력 탱크 방식이나 또는 부스터 방식에 비해서는 오염 가능성이 어떻다? 가장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대에 공급되는 급수관의 크기는 이런 가정세대 같으면 몇 mm짜리냐면 20mm짜리가 보통 공급돼요. 한 세대에. 그럴 때는 세정 밸브의 사용이 곤란합니다. 소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자, 세정 밸브의 사용이 곤란하다. 자, 이건 참고만 해두시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다. 자, 단수시의 공급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정전시에는 정전과 상관이 없으니 공급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가 탱크 방식을 보자고요. 고가 탱크 방식은 이거 괜히 지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수도 본관이 있고 여기 지금 건물이 큰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할 때 이상하게 저는 선을 그으면 꼭 오른쪽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합니다. 수평으로 안 되고 이렇게 수평으로 해둡시다. 자, 우리 기초과정에서 전동기의 특징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초과정에서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만 정리합시다. 삼상 유도 전동기는 왜 전동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물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를 뭘로 작동시키느냐? 그러면 모터로 작동시키죠. 그러니까 펌프를 제어하는 데는 모터 제어가 필수적이다. 모터가 뭡니까? 전동기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고가 탱크 방식이나 또는 압력 탱크 방식이나 부서 방식으로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전동기의 제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가성비가 좋다. 무슨 얘기예요? 자, 비용당 출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의 가장 큰 특징,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뭐였죠? 기본적으로는 회전수 조절이 곤란하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조절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용이하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고민을 하겠네. 자, 여기 자, 일정한 규모 이상에서는 항상 뭘 두고 공급하게 돼 있냐면 저수주를 두고 여기 수도 분관이 있으면 관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펌프를 돌려가지고 직접 공급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자, 이때는 자, 여기다가 뭘 두고 펌프를 두고 자, 여기다가 위에다가 뭘 뒀습니까? 고가 탱크를 두고 자, 밑에서 위로 양수관을 이렇게 삐뚤어졌다. 올려서 이렇게 물을 하향식으로 하향 공급 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공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공급해요. 위에다가 물탱크 두고 펌프로 물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급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상향식이네요. 아시겠죠? 자, 공장 같은 데는 층수가 높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위에서 밑으로 공급하는 하향 공급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자,
뭘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두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수두가 확보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일정한 수압으로 물을 공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고가 탱크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정한 수압이 유지된다. 자, 이런 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두가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수위는 조금씩 변동이 되겠죠?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이 뭘 씻는다든가 샤워를 한다든가 이거 아주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샤워기 하나 쓰면서 수압의 변동이 크지 않을 거다. 수위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어떻게 됐다? 일정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고가 탱크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자, 또 한 가지는, 자, 여기, 시에서 공급되는 상수관의 관경보다 급수관의 관경을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세정 밸브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대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죠? 아파트나 호텔은 급수압이 크면 소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럴 때는 아파트나 호텔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 물이 채워져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급 안정성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단수시와 정전시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탄수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고, 여기 저수조 있죠? 또는 때때로는 수수조라고도 합니다. 물을 받는 조. 고가수조 있네. 여기 있는 물의 양만큼 물을 공급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일정 시간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정전시가 되면 만약에 예비전원을 돌릴 수 없다, 펌프 돌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고가수조에 있는 물의 양만큼은 정전이 되더라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가수조의 양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염 가능성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염 가능성에서는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된 물. 자, 흐르지 않고 정체된 물을, 자, 이런 물을 뭐라고 하느냐?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이래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 사수라고 합니다. 사수가 발생하면 물이 썩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진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보세요. 자, 고가 탱크는 저수조도 있고 고가수조도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물이 많네요. 막 써서 계속 흐른다면 몰라도 우리가 가령 아침 먹고 출퇴근 다 하고 집이 비어있을 시간, 그렇죠? 한낮에 이럴 때는 물의 사용량이 급격히 줄겠네요. 자, 그래서 자, 물의 정체 때문에 사수 발생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자, 고가수조는 자, 급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어떻다? 가장 큽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앞에도 우리가 비용 얘기를 했는데, 자, 저수조 놔야 되지, 펌프 놔야 되지, 배관 길어지지, 고가 탱크 놔야 되죠? 그러면 건물의 미관도 별로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가 탱크 두려면 구조물의 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든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막 암기해서 될 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고가 탱크 방식은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수도 직결 방식은 세정 밸브의 사용이 곤란하지만 세정 밸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장시간 정체로 급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자, 단수 시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하고, 자, 정전 시에도 역시 고가 수주에 있는 양만큼은 공급이 가능하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자, 37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38페이지 그림을 참고하면서 봐둡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고가 탱크를 두는데, 자, 첫 번째 이래요. 여기 보시면 청소 및 보수를 위해서 몇 개 이상 둔다? 2개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분할하거나 2개 이상을 둡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뭘 두느냐면, 자, 요걸 둬요. 뭘 뒀어요? 넘침관. 자, 보통 오버플로관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법에서는 이것을 원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고가 탱크 주변에 배관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고가 탱크가 있으면, 자, 일단 뭣도 두겠어요? 맨홀도 둘 거고. 자, 맨홀은 보통 직경을 얼마로 두느냐면 90cm 이상을 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불가피할 때는 60cm로 둘 수 있습니다. 참고해 놓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이거 고가 탱크가 드러나면, 자, 외부에서부터 오염된 물이나 물질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조물 안에 두는데, 그러면 자, 천장 부분 같으면 점검을 위해서 공간을 최소한 얼마를 두느냐면, 자, 1m 이상 떨어뜨려 둡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에다가 밑에서 이제 펌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로 뭐가 가느냐면,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무슨 관이 있다? 양수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관이 있다? 양수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자, 물을 공급하는 급수관은, 자, 이래요. 가까운 곳에 두면 가까운 녀석만 물이 빠져나갑니다. 멀리 있는 녀석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기 때문에 사수의 발생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급수관은 양수관하고, 그러니까 공급관과, 자,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은 되도록이면 가깝게 두는 게 아니라 멀리 둬야 돼. 그래서 반대쪽에 아래에 두는데 최하부에 두면, 자, 찌꺼기 같은 것들이 같이 빠져나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높은 곳에서 둡니다. 반대쪽에.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급수관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얘기죠. 펌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 유량 조절 스위치를 둘 겁니다. 유량 조절 스위치를 둘 건데, 문제는 제어가 잘못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급수를, 양수를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탱크를 넘어서겠네요. 그래서 넘어서면 이제 건물에 난리 나겠죠. 방수공사라도 잘못됐으면 이 피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그 YG가 집을 이사를 하는데 리모델링인가를 뭔가 하면서 공사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물탱크 터져서 그 라인에 전부 다 물이 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YG는 돈 많으니까 돈으로 다 보상을 했대. 넉넉하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 뭘 해주느냐면, 안전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수위를 확보하고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둔다? 자, 넘침관을 둔다.
이런 얘기예요. 넘친 관을 뭐라고도 하고 원류관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버플로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이런 것들을 뭔가 급수시설에서 급수시설은 물이 깨끗해야 되죠? 자, 오염된 물에 의한 역류 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항상 뭘 해두느냐면 공간을 떨어뜨려 둡니다. 여기 배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청소하면 여기 물 배출시켜야 되겠죠. 자, 이런 데는 배수구와 직접 연결하지 않고 항상 공간을 떨어뜨려 둬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간접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위생상 중요한 곳의 배수는 자,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공간을 떨어뜨려 둔다. 자, 이러한 배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 배수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채워지면 자,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자, 적절하게 기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기다 뭘 해주느냐면 통기관도 둡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뭣도 있다? 자, 양수관도 있고 급수관도 있고 넘침관도 있고 통기관도 있고 여기에 배출구도 있고 배출구는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배수관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 간접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여기 저수조 밑면의 기울기는 자, 우리 기초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밑면의 기울기는 자, 웬만하면 몇 분의 1이라고 그랬냐면 몇 분의 1의 기울기를 갖는다?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 이쪽에다가는 뭘 두냐면 수위 조절용 스위치를 두죠. 스위치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는 자, 플로트 스위치가 있고요. 또는 자, 여러분들 38페이지 그림 오른쪽을 보면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막다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극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위에 따라서 자, 어떻게도 하고 펌프의 작동을 멈추거나 펌프를 가동시키거나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이 뭐다? 수위 조절용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어반과 연결돼서 제어반 컨트롤 박스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에 있는 뭐하고 연결돼서 마그네틱 스위치 스위치에 연결돼서 그러면 마그네틱 스위치는 신호에 따라서 뭐한다? 펌프를 기동시키거나 정지시키거나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 이게 많으면 한 가지만 기억을 합시다. 일단 자, 안전 수위를 확보하고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관을 둔다? 넘침관을 둔다. 넘침관은 배수관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 공간을 떨어뜨려 둡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무슨 배수라고 한다? 간접 배수라고 한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뭐가 있다? 수도 직결 방식과 고가 탱크 방식이 있다. 자, 고가 탱크 방식.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가 탱크 방식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몇 가지 문제 한번 봅시다. 페이지 34페이지 OX 문제부터 한번 보죠. 34페이지를 보시면
급수 설계 시에는 최상층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 압력을 결정한다.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건물에서 급수 압력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최상층이에요. 펌프로 밑에서 위로 올려보낼 때도 가장 위쪽이 낮죠? 고가 탱크로 물을 공급할 때도 수두가 가장 작으니까 가장 압력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층을 기준으로 최소 공급 압력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필요 압력, 공급 압력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세대 내 급수 압력은 0.6에서 0.7메가파스칼 정도이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공급한다고 그랬죠? 0.3에서 0.4 메가파스칼로 공급한다 이랬죠. 그렇죠? 300에서 400kPa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요게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5페이지 OX 문제 보죠. 수도 직결 방식은 시설비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나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도 직결 방식은 해당 주택이 정전되었을 때 물 공급이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라고 해도 별것 아니죠. 자, 37페이지 한번 보죠. 1번. 자, 고가 수조 방식은 수도 직결 방식과 비교하여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크다. 맞죠? 앞에서 우리가 수질 오염 가능성 급수 수도 직결 방식이 가장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건 고가 탱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고가 수조 방식은 압력 수조 방식에 비해 자, 우리가 고가 수조 방식은 어떻습니까? 수압이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압력 수조, 압력 탱크 방식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지만 일단 고가 수조 방식은 압력이 어떻다? 일정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압력 수조 방식은 급수압의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고층 건물에서 급수 계통을 적절하게 조닝하지 않으면 낮은 층일수록 수격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자, 낮은 층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수압이 높죠. 그러면 자, 갑자기 개폐하게 되면 물이 배관에 충격으로 작용하게 되고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것을 수격작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은 층일수록 수격작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 이 조닝에 관해서는 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고가 탱크의 설치 높이는 최상층 사용기구의 최소 필요 압력과 배관 마찰 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고가 탱크가 있고 여기 지금 자, 고가 탱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해놓고 여기서 급수관을 연결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다룰까요? 가령 플러시 밸브를 달아놨다고 칩시다. 이렇게 플러시 밸브를 달아놨어요. 여기 레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시 밸브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자, 세정 밸브는 우리가 최저 필요 급수 압력이 몇 킬로파스칼이었죠? 이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100킬로파스칼.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고가 탱크의 높이가 적어도 얼마가 확보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0킬로파스칼이면 자, 1m AQ는 얼마로 봤으니까? 9.8? 무슨 파스칼?
킬로파스칼이었죠. 대략 이거 얼마로 보자? 10킬로파스칼로 보자 이랬죠. 자, 이렇게 10킬로파스칼이라고 하면 자, 이거 몇 미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10미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마찰 손실을 안 배웠으면 몰라도 배관 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배관 마찰 손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봅시다. 배관 마찰 손실을 얼마로 보겠다? 20킬로파스칼로 본다면 자, 이거 수도 몇 미터는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는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두 가지가 고려가 될 필요성이 있다. 자, 뭐가 필요합니까? 최저 필요 급수압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배관의 마찰 손실.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4번 고가 탱크의 설치 높이는 최상층 사용기구의 최저 필요 압력과 배관 마찰 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고가 수조 방식은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하다. 자, 여기 고가 탱크를 하는데 자, 여기 모든 층에서 급수압력이 동일합니까? 아니죠. 자, 무엇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에 따라서 수두 차에 의해서 급수압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높은 층보다는 낮은 층이 급수압이 어떻다?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층에서야 마찰 손실을 무시하면 똑같겠지만 수두가 같으니까 그렇지만 수수차가 다르면 자, 급수압도 어떻게 될 것이다?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압력 탱크 방식을 보자 이런 얘기인데 금방 봤듯이 우리가 자, 기술이 조금 부족했던 시절에서는 자, 펌프를 가지고 급수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령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 같은데 물을 공급할 때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하상가는 어떻게 됩니까? 고가 탑을 세워서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펌프로는 직접 물을 급수량을 조절하기가 용이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뭘 뒀냐면 가령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물탱크를 둬요. 물탱크를 두는데 여기에다가 뭘 해놓느냐면 가령 여러분들 팩으로 된 주스나 우유 같은 것을 마실 때 자, 이렇게 빨대를 꽂고 마시죠? 근데 이거 마실 때 쪽 빨아서도 마시지만 때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쪽 빨기 귀찮으면 약간 입으로 불어서 이 내부를 좀 빵빵하게 한 다음에 손으로 누르면 우유가 그냥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속에다가 자, 가압 공기를 또는 압축 공기를 넣어놓습니다. 채워놓고 자, 여기 저수조가 있고요. 저수조는 작게 그렸지만 훨씬 크겠죠. 그리고 여기 뭘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물을 여기다가 밀어 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공기만 있을 때는 압력이 좀 작아질 수 있겠지만 물이 채워지면 채워짐에 따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작아지죠. 부피가 작아지면서 수압이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 압력 탱크 용기의 3분의 2 정도를 물을 채웁니다. 자, 이렇게 물을 채워놓고 있으면 내부에 공기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물을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커지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 누군가 수도꼭지를 개방하면 물이 미는 힘에 따라서 콸콸콸 쏟아지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압력 탱크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압력 탱크 방식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압력 탱크 방식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국부적이란 말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부분적으로. 자, 높은 수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듯이 물을 처음에 이렇게 공급했을 땐 수압이 높지만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수압이 떨어지겠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급수압의 변동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급수압의 변동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자, 이건 자, 급수 방식 중에서 어떤 급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압력 탱크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압력 탱크 방식, 그러면 자, 부분적으로 높은 수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는 뭐가 크다? 급수압의 변동이 가장 크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가압 공기하고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과에 있으면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뭘 배웠냐면, 화학 시간에 배우셨겠군요.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체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액체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용해도가 커져요. 자, 그러니까 이 속으로 산소가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소가 녹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배관의 부식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을 이렇게 분리해 놔요. 뭐하고? 공기하고 물하고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럴 때 얇은 막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다이어프램이라고 해요. 다이아라고 쓸까? 다이어라고 쓸까?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변에 어떤 배관들과 장치들이 필요한가를 보면, 자, 물이 얼만큼 차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뭘 두겠다? 가령 수면계도 두고, 그 다음 이 내부 압력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뜯었다? 압력계도 두고. 자, 또 한 가지, 이 공기압이 떨어지면 압력을 보충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때때로 뭣도 필요하냐면 에어 컴프레서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 컴프레서를 자동적으로 작동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부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에어 컴프레서를 작동시키거나 멈추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압력에 따라 자, 기동과 정지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위치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스위치가 있다? 압력 스위치가 있다. 그러니까 압력 스위치는 설정 값에 따라서 펌프를 작동시키거나 에어 컴프레서를 작동시키거나 멈추거나 할 수도 있겠네. 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에다가 급수를 조절할 수 있는 압력 스위치를 달거나 유량 조절 스위치를 달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과도한 압력이 걸렸어요. 그럼 잘못하면 너무 큰 압력이 걸리면 압력 탱커가 터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설정한 압력을 넘지 않도록 그 압력을 빼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빼줍니다. 이것을 안전 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전 밸브는 자, 과도한 압력이 걸려서 파손이라든가 또는 위험이 발생할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뭐다? 안전 밸브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안전 밸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도한 압력을 피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자, 여기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둡시다. 자, 뭐가 있냐면 안전 밸브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자, 뭐가 있고 안전 밸브가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 릴리프 밸브가 있습니다. 자, 또는 이것을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도피 밸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이것을 방출 밸브 이렇게도 쓸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름이 왜 다르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안전 밸브는 자, 유체 중에 기체나 증기의 압력이 높아졌을 때 기체나 증기 압력을 배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 밸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릴리프 밸브는 증기나 기체나 똑같은 얘기죠. 물의 기체가 증기니까 여기는 물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씁시다. 액체. 물과 같은 유체의 배관상에 흐를 때 그 압력을 회피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릴리프 밸브라고 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또 해봅시다. 자, 사용 편리성 별로 좋지 않아요. 급수압력의 변동이 심합니다. 그런데, 자, 요거 한번 보죠. 정전시.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었죠? 단수시. 아, 단수부터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까? 시와 정전시. 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수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펌프가 있고 그리고 압력 탱크가 연결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여기 수도 분관이 있고 이렇게 공급될 거예요. 여기 펌프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정전되면 단수되면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저수조에 있는 물의 양만큼 물을 공급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예비 전원이었다면 정전되면 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단수시에는 물을 일정한 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다. 예비 전원이었으면 정전시에 물을 공급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염 가능성을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오염 가능성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였었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물의 정체죠. 사수가 발생하면, 물이 정체되면 오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 저수조가 있네요. 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수도 직결 방식보다는 오염 가능성이 크지만 고가 탱크 방식은 여기 하나 더 있죠? 고가 탱크 방식보다는 오염 가능성이 작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압력 탱크 방식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뭐보다? 고가 탱크 방식보다 오염 가능성은 크다, 작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자, 뭐가 있습니까? 압력 탱크 방식은 수압 변동이 크다. 아시겠죠?
일단 이걸 첫 번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수시에는 저수지에 있는 만큼. 그 다음 정전시에는 예비전원이 없으면 공급하기가 곤란하고. 자, 오염 가능성은 고가 탱크 방식보다 오염 가능성이 작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시간에 봤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안전밸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압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설정함에 따라 뭔가를 가동시키거나 멈추도록 하는 스위치를 우리가 무슨 스위치라고 한다? 압력 스위치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급수 방식하고 급탕 방식까지 얘기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양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자, 앞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필요하다,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로 큰 대목들은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